중에 하나는 잔이 작잖아요. 네. 잔이 작다는 얘기는 우리가 벌컥벌컥 마실 수가 없고 뜨겁게 마시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급하게 먹을 수가 없는 게 찬 거죠. 그 얘기 뭐냐면 네, 이 차는 대만차 준비했고요. 대만 차 중에서 이제 우롱차, 청차류에 속하고요. 대만에 동정산이라고 있어요. 차들은 좀 해발 고도가 높은 지역에서 많이 나거든요. 동정산은 차로는 이제 이런 우롱차류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대만은 우롱차가 아주 강국이에요. 그래서 유럽 쪽으로 처음에 수출됐던 차도 우롱차. 중국 차 중에는 보이차가 조금 더 고급화 전략으로 시간을 잘 이용해서 고급화 전략으로 갔다고 하면 대만은 전반적인 품질을 중요시 여기다 보니 그리고 또 우롱차가 처음에 뉴욕으로 수출됐을 때도 19세기, 20세기 막 초반 막 이럴 때도 고급차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대만 차는. 저희가 이 차를 판매할 때는 100g에 20만 원 안선으로. 우롱차는 100차만큼 시간으로 이렇게 가치를 두지는 사실은 않아요. 저희가 식약처에서 2018년도에 이 침출차, 그러니까 차 종류가 뭔가 침출을 시켜서 용출해내는 그런 차 종류의 유통기한을 없앴다라고 얘기를 해도 정확할 것 같아요. 단 발효가 된 차, 녹차는 거기서 제외가 되고요. 이렇게 우롱차류나 또는 백차류도 어쨌거나 산화 발효를 시켰던 차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유통기한보다는 얘가 언제 만들어졌는지를 소비자에게 취사 선택할 수 있도록 기재하는 법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노오룡이라고 해서 한 7, 8년 된 우롱차도 사람들이 좀 고가에도 사기는 해요. 없지 않은데 일단 대만의 우롱차는 1차 식민지 시기 이전에 이미 수출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랬기 때문에 이미 기술력은 대만이 가지고 있는 상태지만 그걸 현대화시키는 거는 일본의 역할이 좀 컸었고 전 세계 시장이 영국에서 인도의 인프라를 완전히 다 갖춰놓고 차 농장을 아주 크게 또 건설을 한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맞죠? 네. 그러고 나서는 전 세계적으로 홍차 열풍이 이제 슬슬 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대만의 우롱차가 경쟁력이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또 영국이 나오는 거죠. 그럼요. 영국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영국은 차는 없어도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자본력이 침투해서 하는 사업을 이길 수가 없고 일본도 자본이 대만으로 많이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체계화시킬 수 있었던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게 있었죠.
이렇게 차를 어떻게 덮었느냐에 따라 또 다르기도 하고 약간의 품종 차이도 있을 수 있는데 약간 이 베리류의 그 새콤한 향과 맛이 날 수 있어요. 이 차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살이 찐다는 거는 스트레스에 취약해지는 거랑 똑같잖아요. 근데 이거는 직접 연관이 있다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차의 성분 중에 아미노산 성분 중에 테아닌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그 성분이 우리 몸에 우리 뇌에서 좀 안전해, 좀 편안해 할 수 있는 기분을 만들어주는 이제 호르몬에 영향을 주거든요. 우리가 좀 안전하다고 느끼는 순간 편안해지잖아요. 그래서 심신이 편안해지도록 해주는 성분 중에 하나가 테아닌이라는 성분인데 차에는 그 테아닌이라는 아미노산 성분이 좀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건강 보조 식품을 테아닌이라는 성분을 차에서 추출을 하거든요. 근데 다이어트 할 때도 뭔가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그 호르몬의 영향으로 더 먹잖아요. 이렇게 뭔가 좀 안전하다고 생각하게끔 나를 편안하게 해주면 식욕이 갑작스럽게 막 솟거나 이런 일도 사실은 많지 않아서 사람이 충만해지면은 허기짐도 좀 덜 하다라고 하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막 더 단 거 땡기고 하잖아요. 영향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요 자는 대만에서 왔고요. 요거는 중국 지역에서 김민이라는 30대, 40대 넘어가시는 젊은 작가분이신데 이분이 전수공예로 만드신 거고 잔은 대만 작가분이 만드신 잔이에요. 그래서 요거 향 한번 맡아보시면 수채 향이 나면서 달큰한 향도 나잖아요. 기분 좋은 왜 과일 먹을 때랑 설탕 먹을 때 입안에 텁텁함의 차이가 있잖아요. 차의 좋은 점은 과일도 약간 끈적끈적한 단맛이라고 하면 차의 단맛은 굉장히 개운한 단맛이라고 해야 되나요? 카페인을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죠. 카페인을 가장 많이 궁금해 하셔서 카페인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반으로 줄어드는 그 반감기라고 하잖아요. 그 시간이 8시간, 대략적으로 8시간 정도? 그 사람 개인차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저는 알고 있어서 차는 드실 때는 되도록이면은 식사를 하시고 드시는 게 가장 좋고요. 왜냐하면 카페인에 취약하신 분들은 이것조차도 힘들어 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오전 중에 드시거나 점심 식사 일찍 11시쯤 식사하시고 한 1시에서 3시 사이에 많이 드시라고 말씀드려요. 데일리로 마시기 너무너무 좋은 차고 데일리차 같은 느낌. 네. 요만큼이 제가 4g 한 거거든요. 100g에 한 15만원에서 20만원 선이라고 하면은 4g 나누면은 이거 몇 번을 먹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럼 가격이 커피 마시러 가도 1인당 한 8,000원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얘기도 더 잘 되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도 있고 차의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잔이 작잖아요. 잔이 작다는 얘기는 우리가 벌컥벌컥 마실 수가 없고 뜨겁게 마시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급하게 먹을 수가 없는 게 찬 거죠. 그 얘기 뭐냐면 저절로 천천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앉아서 마셔도 머그컵 한 잔 마시는 게 거의 한 40분 넘게 걸리네. 지금 이렇게 계속 드시고 계시지만 그 양으로 따지면 아주 많이 먹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중국으로 얘기를 좀 넘어가자면 이렇게 생긴 아이를 아예 1인당 하나씩 줘요.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호흡 불어가면서 마시라. 마셨던 거예요. 그리고 말차도 완으로 주잖아요. 네. 그 시기가 있어요. 아. 그러다가 이제 이런 재련 기술이나 뭔가를 작게 만들고 이 대중화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차를 내려서 마시는 포다법으로 바뀐 거거든요. 포차, 이렇게 포다법 이렇게 얘기하면은 차를 뜨거운 물을 부었다가 빼내는 방식으로 해서 마셔요. 옛날에는 이거 하나씩 다 들여서 진짜 여기다가 차가 있으면 이렇게 해서 마셨던 문화였었다고 하면 지금은 도자기도 조금 더 대량 생산도 가능해지고 그런 재련 기술이 또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차를 내려서 작은 잔에다 옮겨 마시는 문화가 또 이제 더 성행을 할 수밖에 없는. 개운하다. 네, 이 차는 오늘에서 구매 가능하고요. 그리고 차를 드시는 분이 어떤 분이시냐에 따라서 저도 이제 공부하는 방향이 달라지는데 이렇게 의견 주시면 아, 그렇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공부도 하게 되죠.